check, check, check. 홍공 흐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사실 저번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오늘 귀한 분, 영어 전문가분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하고요. 영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실은 천재교육에서 한 14년 정도 영어 교과서를 만든 경력이 있는 편집자 출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천재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네. 모르기 좀 힘들다. 천재는 굉장히 또 유명한 곳이고 거기서 이제 교과서 작업을 몇 년 아까 하셨다고요? 14년. 네. 와, 교과서를 보통 만들 때 교수님 보통 대표 한 분 네, 계시고 맞아요. 거기 또 이제 석사 박사 팀들 붙고 네. 현장 선생님들 해가지고 이제 팀이 보통 꾸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통과하기 위해서 네. 하는데 그때 이분들 팀이 있고 출판사 사이드에서 또 출판사 쪽에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네. 그 포지션이 또 작가님이셨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네,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 교과서 작업이 진짜 회의도 많고 네. 뭔가 지켜야 될 거 많고 어휘 수준이라든지 오,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싹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과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초등, 중등, 고등까지 제가 다 해봤어요. 초중고 다 했다고요? 네. 와. 보통은 이제 초등은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편집자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중고등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저는 네. 좀 기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냥 일복이 터졌다. 네. 맞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네. 교과서 진짜 작업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과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쏙 우리가 교과서에 갖고 있는 어떤 편견도 좀 벗겨보고 네. 그 속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영감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교과서가 기본이다라는 주제로 이제 할 건데, 자, 좀 자극적이고 정말 좀 아픈 질문이긴 해요. 이거부터 출발해 볼게요. 영어 늦게 시작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각 맞습니다. 집의 사정에마다. 네. 우리 아이가 막상 영어 늦게 시작해서 이제 막 했는데 학원에 가서 이제 레벨 테스트를 받더만 하니까 네. 들어갈 반이 없다. 맞습니다. 충격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네네.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요즘에 엄마표 영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많이 습득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습득 방식이 아주 가장 좋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아이의 문제이든 부모님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간에 잘 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모르셨던 분들, 그래서 이 습득 방식의 가장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시기가 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 방법을 선택을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은데 그 시기를 조금만이라도 놓치면 사실 그 방법으로 지속을 하기에는 다른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버거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네. 과목이 분화되거나 딴 것들 해야 될 때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취학일 때 이 방법을 알아서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있지만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영어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대안으로는 학원밖에 없는 거예요. 하긴 대안이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학원 간의 간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면 돼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 과외를 해야 되나? 그렇죠. 학군지 이사를 가야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과외라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교과서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참신한데요, 되게. 네. 약간 좀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 저희 같은 세대인지 네.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손절을
수능 보고 뭐 이렇게 막 전국 1등들 보면 뭐 맞아요. 공부했냐고 그러면 인터뷰에 꼭 교과서 위주로 했다고 네, 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다 막 비웃었던 네. 경험이 있는데 그 정도로 교과서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네. 습득을 이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잘 가면 뭐안 그렇죠. 늦었으니까 네, 부모님도 마음이 그럼요. 좀 편하고 네. 쭉 갈 수 있는데 약간 좀 늦어질 맞아요. 경우에는 네. 부모님들 마음이 급하고 애는 또 다른 과목 생기고 하면 맞아요. 사실은 좀 이게 좀 힘든 네. 부분도 있다. 그럴 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지금 교과서다라고 지금 네. 제안을 하셨는데 네. 지금 밖에 듣는 분들 중에 좀 아직 설득이 네, 그렇죠. 안 됐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러면 왜 교과서입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네. 아주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영어를 뭐 습득 방식으로 배우면 가장 좋죠.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우리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기초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은 실용 영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그렇죠.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너무 무자비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학습의 관점에서는 기본 패턴이나 드릴 학습을 하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긴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실용이냐 학습이냐 봤을 때 네. 성인으로 근접할수록 뭐 네.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기억해야 될 걸 많은데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무작정 CNN 맨날 흘려듣고 맞아요. 뭐하고 이렇게 습득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소음을 듣는 거에 가까운 걸 수도 맞아요.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룰을 가르쳐주면서 네. 오히려 적용을 하면 그렇죠. 더 효율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약간 학습적인 면을 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네. 습득을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조금 효율성을 거기다가 넣어보자라는 생각에서 근데 효율성을 넣자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원에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라이드 해주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 갔는데 들어갈 반이 없어요. 실제로 네.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많고 그게 영어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영어가 가장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도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학원을 보내게 되면 영어가 이제 싫어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영포자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 좀 슬프다. 대안이 없고 부모 입장에서는 맞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죠. 애가 영포자의 길을 그렇죠. 간다니. 그래서 왜 교과서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 LG에서 어떤 제품을 샀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어떤 한 부분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막 이거를 고쳐보려고 했어. 이게 AS까지 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산 거랑 제품 번호가 조금 달라요. 그 유튜브가 설명하는 거가. 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설명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어라고 하지만 네. 우리 아이는 약간 한정판이야. 비유가 너무 적절한데? 한정판이고 좀 네. 달라. 그래서 그 방법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뭘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규격화된 거를 보면 음. 뭔가 규격화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아이가 어느 만큼 벗어나 있고 어느 만큼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쵸. 그래서 네. 그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교육 과정이고. 네, 그래서 그 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때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여기까지 성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셔가실 수 있어요. 질문인데요. 네. 대본에 없습니다. 네. 없는데 교과서라는 것은 약간 평균적으로 요 정도는 이 학년 때 해야 된다는 네. 건가요? 아니면 이때 요거 안 하면 네. 구멍이 좀 심하게 크게 난다. 약간 마지노선의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약간 좀 수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 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교과서가?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영어랑 수학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수학은 좀 단계적 학문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구멍이 나면 말씀하신 대로 큰일이 나요. 뒤에 뭐 그냥 큰일이다. 집안이 나눠지더라고. 영어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괜찮나 하고 이제 가다가 네. 나도 모르게 발이 빠지는 상황인 거예요. 아, 이게 약간 소리 없이 구멍이 네, 그렇죠. 쌓이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밑에 단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에 어려운 텍스트를 계속 읽다 보면 아래 단계는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등 시기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교육과정이 중학교에 가면은 음. 초등에서 요만큼 배운 거는 배웠다고 치고 라는 부분이 이제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배웠다고 생각하고 오 마이 중등을 갓.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근차근 밟아주시고 학원을 가고 뭐 아이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 표현 이런 문법 사항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확인을 해야 될 약간 정말 그 데드라인에 가깝네요, 이게 사실은. 네. 그래서 아. 그거를 모른 채로 뭐 더 높은 수준의 걸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뭐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아요. 수학만큼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상 누각을 쌓고 있는 느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아,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딴 거 하든 뭘 하든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당장은 지금 티가 안 나지만 네. 교과서에 있는 것이 구멍이 조금씩 난 채로 누적이 되면 네. 나중에 가면 아까 수학 콕 발 빠지듯이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교과서는 반드시 요즘 뭐 디지털 교과서도 이렇게 네, 맞아요.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뭐 거기서 체크를 해보고 어휘든 뭐 음독이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전에 이제 교육 과정이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네 글자가 사실은 부모님들한테는 너무 무거워 사실은. 네. 교육 과정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느냐. 그렇죠. 교육 과정을 보면 사실은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흔히 교육 과정은 다 계획이 있더라 말을 하는데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몇 차 교육 과정이죠? 지금 몇 차일까요? 네. 지금 한 12차 왔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7차 교육 과정이에요. 7차 교육 과정에 개정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우리는 이거를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수로 치는 교육과정은 7차에서 끝이 났고요. 지금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한 번만 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신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좀 알아듣기 쉬우실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입시의 방향이랑 입시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초등부터 시작해서 고등까지 어떤 방식으로 나선형으로 올라가느냐거든요. 네. 그런데 영어과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지식 습득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역량 중심의 학습을 강화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역량이란 게 뭐 어떤 역량일까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언어니까 영어로서 가져가야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우리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동체 역량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영어는 사실은 도구적 학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와, 대박이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 고등으로 가면 갈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네. 우리가 초등에서 배웠던 그 문장들, 아주 쉬운 문장들이 점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에서만 배워야 되는 문법이 있는 게 아니라 문법은 정해져 있어요. 영문법에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네.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초등 때는 그거를 쉬운 문장 속에서 찾는 거고 고등 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장 속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그렇게 나선형으로 잘 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그거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 초등제 기초 그 뼈대가 되는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 중등, 고등 때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방금 이제 초등인데 무슨 문법이야 네. 라고 이제 문법을 약간 이제 분리시켜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교과서 텍스트 안에 이루어진 게 사실 문법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문장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것들이 뭉쳐져서 사실 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단어 개별이 아니고 문장이 하나가 있는 거면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문법이든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텍스트 형식으로 문장으로 보여지는 5학년부터는 문법이 사실상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초등학교 3, 4보다는 그 학년군보다는 5, 6학년 때는 실질적으로 문장 단위에서는 이제 문법이 그렇죠. 숨어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문법 언제 시작해야 돼요 하면은 5학년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교육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 5, 6대에서 중1 사이에 그렇죠. 약간 끄집어내서 했을 때 애들도 좀 그래도 알아듣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야,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네, 네. 교육과정 속에 사실은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이 요때쯤에는 요거를 인지하던데라는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교재를 만들 때, 교과서를 만들 때 다 계획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지 발달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인지 발달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목들에 뭐 사회 같은 것도 봐도 역사가 5학년 2학기 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한국사 막 다 옳더라고요, 네, 한 번에. 맞아요. 네. 근데 그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5학년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짜져 있구나, 교육 네, 과정이. 와, 소름 끼치네. 진짜. 와,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거는 근데 우리 집에는 힘들어요. 한국사 때문에 와, 진짜 막 요즘 막 5학년 지금 또 2학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교과서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예. 네, 정말 교과서 중심으로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긴 교과서도 안 되는데 뭐 아까 사상국어가 네. 말씀하셨는데 네. 더더욱 힘든 거고 그러면 사실 이것도 대본이 없긴 한데 네. 교육과정상 지금 초등 쪽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 좀 중심적으로 부모님들이 봐주세요. 네. 중학, 고등 뭐 약간 키워드식으로 조금만 뽑아주신다면 네. 사실 뭐 고등까지는 어머님들이 막 교육과정 보면서 아이들이랑 막 이렇게 힘들죠. 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들까지 많이 좀 고등은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초등에서 어머님들이 핵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의사소통 중심이라는 거예요. 초등 교육과정은요. 적으세요. 의사소통 중심. 그래서 제가 요거는 2부에 알려드릴 거예요. 당했다. 와, 대박입니다. 저는 당연히 해주실 줄 알고 2부에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게 화상영어 하실 때도 어머님들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에 있는 패런들만 다 연습을 하셔도 사실은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중등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의사소통 중심 기반의 초등에서 이제 문자 중심으로 넘어오게 돼요. 문자 중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를 보고 텍스트를 보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결국 문법이 좀 심화되어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겠죠. 그래서 초등에 비해서는 중등에 가면 문법이 심화되는데 그 문법 중에서 초등에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60% 이상입니다. 60%요? 네. 와, 이 퍼센테이지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이때. 네. 그리고 문법이 새로운 문법을 갑자기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없었는데 그렇죠. 새로운 트렌드로. 네. 그래서 이미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어떤 텍스트에서 보느냐, 쉬운 텍스트에서 보느냐, 조금 더 어려운 텍스트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남아 있는데 네. 그거가 지금 또 길이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2부에서 네. 풀어 나가는 거를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네. 고수네요. 밀당을 이렇게. 그리고 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상당 부분은 또 이렇게 책. 와, 이게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목을. 네,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봤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요걸 보고 네. 제가 순수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처음에 교과서를 이렇게 뭐 지금 통암기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내용 보고 사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네. 제가 또 여기 강령 추천했는데 맞아요. 네. 빈말이 아니라 솔직히 저 이거 보고 이 책 내용이 너무 대박이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제가 정말 힘들게 조각조각 했던 것들이 너무나 네.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솔직히 아주 강력하게
1독, 2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저 앞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도서관에도 이렇게 추천을 하시고 한번 되시는 분들은 꼭 구매해서 보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이제 스스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 한번 최대한 뽑아내 봅시다. 네. 영어 교과서로 공부하기 실전편을 가지고 이제 2부에서 한번 직접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내용에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